장르가 머니에서 가장 핫하고 논쟁적인 순서죠.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두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인도와 중국, 중국과 인도입니다. 두 나라 모두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지만 과연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할지 참 고민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인도인가, 중국인가, 중국인가, 인도인가? 이 뜨거운 질문에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투자 고수를 모셨습니다. 먼저 인도 투자 전문가 정우창 수석 연구위원, 중국 투자 전문가 박수진 선임 연구위원 두 분 함께 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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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두 분 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확히 어떤 일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좀 생경한 직업 같아가지고요. 네.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네. 제가 간략히 제가 하는 일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한국의 주식시장은 코스피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인도도 주식시장이 NSE라는 시장이 코스피와 비슷한 시장이 있고요. 네. 그 NSE에 약 2,400개 정도 인도 회사가 있고요. 네. 저의 업무는 그 인도 회사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회사를 분석을 하려면 한국에서 할 수 없잖아요. 네. 인도로 날아가서 인도 회사 경영진들 만나 뵙고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회사 어떻습니까? 경영 전략 어떻게 됩니까? 막 질문을 한 다음에 파헤치고. 네, 그래서 이제 따뜻한 정보를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네. 보고서 쓰고 분석을 하시는군요. 예, 분석을 해서 우리 한국 투자자들은 인도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의 주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초장에 이런 질문 드리기 좀 그런데 지금 괜찮- 국내 시장보다는 확실히 인도가 좋은 겁니까? 확실히 100배 정도 저는 인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00배 정도 오늘 우리 좋으세요. 방송을 보신 많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네. 인도의 투자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오늘 단단히 준비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박수진 연구위원님께서 중국으로 날아가십니까? 똑같이 저도 중국에 가서 중국, 네. 홍콩 증시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네. 그리고 또 중국에서 나오는 정책들이나 경제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좀 리서치해서 고객님들께 좋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중국 증시가 홍콩 증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중국 본토, 홍콩 다 투자 가능하세요. 네. 다음에 육포를 좀 부탁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유명한 게 있더라고요. 뭔지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애플이 내년 말까지 미국에 판매하는 아이폰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인도로 옮길 것이라는 그런 뉴스였는데요. 이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미 인도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미 아직 네, 그러니까 이미- 옮길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네. 시작이 된 거군요. 예, 시작이 되었고요. 네. 저는 이 애플이 인도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거는 정말 이거는 인도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애플이 아이폰 만드는 휴대폰 미국 기업이잖아요. 네네. 예, 애플워치도 만들지만 네. 중국에서 만들면 사실은 인도에서 만드는 것보다 아직은 더 쌉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사실은 제조업 효율성이나 기술력 이런 것들이 아직은 더 뛰어나고 오랫동안 휴대폰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인도로 옮기는 거는 그만큼 애플에게 인도가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인도 인구 14억이거든요. 네. 14억에서 아직 아이폰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중은 전체 1%, 2% 정도밖에 되잖아요. 고객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렇기 잠재 때문에 고객이 굉장히 많은 잠재 고객이 많아서 옮기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관세 전쟁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생산 기지를 두는 걸 되게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혹시나 그래서 또 트럼프의 말 한마디나 어떤 정책에 약간 이견이 있어서 혹시나 피해를 볼까 봐. 그럼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반사 이익을 보는 것도 인도. 그래서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두 고래, 미국, 중국의 싸움에 인도는 새우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약간 상어가 배부른 약간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새우는 저희였고. 네. 저희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도 뭐 새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새우는 인도는 아니지만. 지금 GDP 세계 5위 규모라서 저는 상어 정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배부른 상어가 상어가 배를 채운다.
약간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주식시장이 나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 주식시장이 국내 주식보다는 확실히 100배 더 확실하게 저는 추천을 이미 드립니다. 애플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는 중이다. 몇 맞습니다. 퍼센트 정도 옮겨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데이터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점진적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원래 목표는 뭐 15% 20% 정도 선이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어찌됐든 1%는 진행이 됐다. 진행이 이렇게 됐죠. 보시는 거군요. 그럼요. 아, 요게 굉장히 큰 스타트라고 보고요. 될것 같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애플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진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애플뿐이 아니다. 예, 중국에서 인도로 옮길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가요? 박수진 연구위원님 완전 생각이 다릅니다. 네. 다르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네.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4년 기준으로 애플 밸류체인이 중국과 인도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우선 중국에는 한 네. 70% 이상, 70에서 75%, 인도는 최대 20%. 그래서 거기서 조금 옮겨가기 시작했다. 네. 그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 끔다. 요만큼이다. 조금 올라갔다. 요 정도다. 근데 네, 네. 우선은 인도에 옮겨가는 애플이 이제 데리고 가는 기업들이 또 핵심이에요. 네. 중국계 기업들이랑 합을 맞췄던 지금까지 오랫동안 합을 맞췄던 중국 기업들을 데리고 인도로 가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탈중국이 맞는가? 아, 그냥 일하는 사람들은 다 중국인이고 대하여. 네. 기술자들은 다 중국인이고 장비 다 중국 거. 그래서 장비 설명서 다 중국 국경만 데이터. 넘어가서 일하는 거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탈중국은 아니다. 그리고 인도,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또 그렇다고 인도로 다 옮겨간다고 해서 뭐 애플, 뭐 인도도 중요한 시장이지만 당장 중국 시장을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겠느냐. 매출의 타격이 어마어마할 텐데. 네. 그런데 사실 중국은 이미 이제 애플 말고도 로컬 스마트폰 브랜드들이 좋은 게 많거든요. 네, 중국은 많죠. 네, 뭐 화웨이도 있고, 그쵸. 샤오미, 오포, 비보 이런 자기네들이 이제 애플 밸류체인의 기술력을 통해서 자기네들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요런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네들 경쟁력이 또 같이 있고 애플 점유율 빠지고 있고 여기서 빠져도 별로 크게 자기 없고. 자신감이 있다. 우리는 잽시가 안 돼요. 그럼요. 아, 이런 거군요.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갔을 때 인도의 그런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 이제 인프라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은 제조 강국인 중국을 따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저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이다. 아직 라고 보고 큰형한테 있습니다. 까불 땐 아니다. 그럼요.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을 예. 다르십니까?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네.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인도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미국의 많은 주요 기업들의 CEO가 인도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거는 인도 인구 14억 중에서 정말로 뛰어난 네. 1%의 인력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1% 인력들이 엔지니어, 기술직으로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IT 계열이. 예, 그래서 인도의 사실 핵심 경쟁력 중에 하나는 이제 뛰어난 고급 인력, 그 중에서도 이제 IT 인력들이라서 네. 이런 IT 인력들이 분명히 애플의 생산 기지 인도로 이전이 되게 되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든 큰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시작이 반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 시작이 배부르지 되었기 않지만 시작이 때문에 반이다. 예. 그럼 지금 한 50% 정도 옮겼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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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 멀었다. 멀었다. 지금 이제 막 저분 깔고 있는 그런 그렇죠.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시작부터 폐부를 훅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슉슉슉슉슉슉. 자, 인도 주식시장이 최근 몇 년간 너무 많이 올라도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이거 지금 들어가면 손해 아닙니까? 그렇게 대부분 다 처음에 물어보십니다. 인도에 대해서 네. 얘기하면. 근데 그 질문은 네. 2년 전, 5년 전, 10년 전, 20년에도 인도 관련된 첫 질문 너무 비싸. 너무 많이 올랐다. 아, 너무 많이 올랐어. 네. 이 얘기를 어제도 어차피 내일 또 하게 될 거고. 예, 그래서 야, 어제보다 또 올랐어. 인도는 지난 20년간 어제가 제일 쌌습니다. 항상. 오늘이
더 비싸고요. 내일이 항상 더 비싼 그런 그렇군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네. 이러한 모습의 시장이었고요. 어쨌든 하향은 없다. 예, 하향이 단기간에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으로 보게 되면 계속 지난 20년간 우수한 성적. 그래서 나중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우등생이 인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싸지는 않습니다. 그건 저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비싸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더 비싸질 주식 거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가잖아요. 때문에. 네.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는 회사들의 성장성. 회사가 커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주가가 올라가는데 네. 이 인도의 회사들의 성장성은 아직도 굳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많이 올라서 싸지 않지만 계속 주가는 이익 성장 회사 돈을 많이 버는 것만큼 네. 계속 주가는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고요.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드리는 답변은 1년 전, 20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많은 투자자들이 하셨습니다. 라는 답변을 항상 해드립니다. 앞으로 클 키와 몸무게가 더 남아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편으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뉴스를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중국 증시도 좀 부진했잖아요. 네, 그렇죠. 올해 들어서는 중국 증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중국 증시 흐름 어떻습니까? 사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 4년 동안 중국 증시가 너무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었고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뭐 정책 리스크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 코로나 봉쇄, 부동산 리스크, 뭐 지방정부 부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바라보는 이제 중국에 대한 신뢰도를 많이 떨어뜨리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펀더멘털적인 문제, 뭐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인데, 근데 이런 이제 우려들이 그래도 좀 예전보다는 점점 더 정책을 완화하거나 부양 정책을 쓰면서 좀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줄여놓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초에 엄청나게 핫 이슈였던 딥시크 들어보셨죠? 딥시크. 네. 네. 이거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딥시크를 이제 만들었다. 미국의 언어 모델에 대적할 만한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도 그런 중국의 대표 민영 기업들 CEO들 모아가지고 정말 정확한 시그널을 내렸거든요. 우리 다 같이 발전하자. 우리 AI 산업 하는데 기업들과 정부 손잡고 나아가자. 요게 이제 지금까지 조금 규제에서 완화 부양으로 방향으로. 네, 예. 나타났던 바로 완벽한 시그널이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고 또 이제 중국의 뭐 휴머노이드 춤추는 애들 막 보셨죠? 못 보셨나요? 예. 막 수건 돌리고 막 이런 그런 기술력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올해 연초부터는 중국의 테크 관련 네, 기술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네. 또 이제 미국의 관세 네. 아, 네, 이게 이것 관건이거든요. 때문에 약간 좀 주춤했어요. 많이 네. 올랐던 거 좀 많이 뱉어냈어요. 막 잘 되려고 했는데 또. 네, 뭐 그래도 지금 다시 한번 출렁인 다음에는 네. 다시 좀 자치 재정비하고 다시 또 오르는 상황이거든요. 우린 괜찮다. 우린 꿋꿋하다. 무릎 꿇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안정세에 돌입을 한 겁니까? 저는 안정세에 그래도 많이 돌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뭐 최악의 상황은 반영이 됐고. 네. 그래서 아까 인도와 좀 다른 점은 주가가 싸다. 지금 인도는 너무 비싸. 싼 게 비지떡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싸게 해줄게. 우리로 여기 와. 근데 싼데 네. 이제 너무 바닥을 통과했기 때문에 향후의 이익이 그래도 좀 개선되고 있다. 네네네. 이런 게들 보여지면서 주가의 밸류에이션 같은 게 조금 더 싸게 계속 올라도 싸지는 거죠. 네, 전망치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중국 증시의 흐름이 최근의 분위기는 작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라고 보고 이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한 20년 전에 청바지 사러 동대문 갔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우리 집이 제일 싸. 우리 집이 제일 싸. 얼마 있는데 맞춰줄게. 형이 맞춰줄게. 요때 생각이 나네요. 그쵸, 네. 어쨌든 더 싸다. 네, 우리께 품질도 좋고 싸고 싸고 안 살 이유가 뭐야? 네, 우리 또 주주환원도 좀 더 해줄 수 있고, 네. 뭐 그래서 선진국적으로 우린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많이 어필을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중국 증시는 그래도 옆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인도 시장은 그보다 조금 더 멀리 있습니다. 멉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인도 기업에 투자했다 이런 분들은 본 적이 없는 것 없죠. 같고 네. 굉장히 그런 이야기를 뭐 봄직한 이야기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왜 먼 나라 인도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알겠습니다. 인도가 정말 멀긴 멉니다. 네. 저 출장 갈 때 직항이 있는데 매일 없거든요. 직항이 매일 없습니까? 예. 수도 뉴델리도 국적기도 일주일에 2-3번 정도 네. 예, 가고 그리고 제가 업무를 보는 도시는 주로 뭄바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네, 뭄바이는 이제 미국의 뉴욕처럼 행정 수도는 아니지만 경제 수도처럼 네. 모든 중요한 금융기관들의 이제 본사가 있는 이제 뭄바이를 가려면 이제 델리에 내려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그래서 델리까지만 해도 8시간. 거기서 2-3시간 기다렸다가 또 2시간을 더 가서 뭄바이를 가게 되면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가는 것만큼 그러네요. 그거보다 더 힘들 수도 있겠네요. 더 힘듭니다. 경유를 해야 되고. 네. 예. 그다음에 공항에 내려서 아직 인프라 부족 호텔로 들어올 때 이제 좀 피곤하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한국 투자자분 아직 인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인도를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인구 14억에서 젊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5년 후 2030년 기준으로 네. 인도 인구 14억에서 MZ 세대, 그러니까 4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14억의 77%. 그래서 엄청나군요, 경제 그러면. 활동 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당연히 경제가 이게 바로 에너지 성장의- 넘칠 수밖에 없고요. 큰 에너지원이군요. 그리고 인도 정부가 경제 성장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 규제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한국 기업이나 미국 기업이 인도 가서 공장 세우고 사업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규제 때문에 이런 규제들 굉장히 많이 완화해주고 그래서 인도 정부가 인도 경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그냥 규제 완화라든지 해외 자금들 유치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인도 경제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마지막 포인트는 관세 전쟁.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싸우고 이런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게 되면 수혜를 보는 것은 인도. 그래서 잘 보시면 이번에 그 트럼프의 관세 사실 인도는 거의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히려 배가 부르면 불렀지. 미국에 수출하는 인도 제품들은 복제약이 가장 큽니다. 복제약이요? 예. 네. 약 중에서 이제 오리지널 약이 20년간 사용해서 만료가 되면 좀 더 싼 가격에 이제 네. 복제약을 똑같은 똑같은 기능으로 성분으로? 복제를 해서 이제 복제약 같은 경우는 관세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왜냐하면 관세를 매기면 소비자들이 환자들이 다 그 관세 올린 거를 다 전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트럼프 정부가 인도의 복제약 예외 관세 0%. 그래서 미국 중국과의 이런 관세 전쟁 정치적 갈등이 이제 인도 경제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인도를 내 편으로 만들어 놔야 중국과 어떤 관세 전쟁이 있어서 유리한 지점을 차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를 보나 인도 정부를 보나 그리고 대외 정치적 상황을 보나 이거는 인도 향후 10년은 인도의 해다라고 인도의 향후 10년이다라고 인도 내부에서는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어느 정도 그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향후 10년은 인도의 10년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중국을 인구 수로도 뭐 추월을 했고요. 살짝 제쳤습니다. 살짝 제쳤고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네. 했고. 자, 그런데 말이죠. 중국은 한창 고속 성장을 하다가 이제 좀 뭔가 정체기에 접어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의 어떤 느낌이 든단 말이죠. 네, 그거 기분 탓입니까? 기운 탓입니다. 그렇습니까? 아유, 예. 왜냐하면 예. 아까 이제 인구 문제를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는데 네네. 14억 인구 중국도 한 14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지금 현재 MZ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의미는 노동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공백을 뭘로 메꾸겠어요? 휴머노이드, AI. 아. 그러니까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가져와서 우리는 그쪽으로 돌파해 내겠다. 휴머노이드도 인건비보다 더 싸게 만들어서 24시간 돌리겠다. 이런 장기적인 성장 목표를 가지고 그 산업을 지금 키우려고 다각도로 펼쳐놓고 진전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이런 거군요. 너네 젊은이가 많아? 우린 AI가 있거든. 그렇죠. AI 영역에서는 저는 미국과 중국 딱 그냥 두 개로 가져갈 것 같아요. 인도도 분명 성장성은 있긴 하지만 네. 결국에는 중국이 몇십 년 전에부터 해왔던 제조업,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 중심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중국은 다 겪어봤어요. 그
그리고 이제 이걸 겪고 나면 우리는 추가적으로 부가가치를 더 고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이냐. 인도는 뭐 제조하고 우리는 이제 AI로 간다. 미래로 간다. 그렇죠. 그런 그럼 우린 거군요. 그쪽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네네. 뭐 당연히 우리가 봤을 때는 예전에 이런 제조업이 조금 뭐 좀 인도한테 시장을 뺏기는 것 같고 하지만 오히려 그걸 대신해서 추가적으로 더 발전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계속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다. 그럼 이제 중국과 미국의 그런 AI 산업 발전 과정에서 우리는 미국 발전, AI 산업 발전과 중국 AI 산업 발전을 두 개에서 두 개 다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네. 아무리 인도가 커봤자 우리가 다 해본 거야. 그렇죠. 형이 했던 거 너가 좀 잠깐 맡아서 해. 형은 좀 다른 거 비즈니스 바쁜 거 좀 그쵸. 하고 있을게. 이런 그리고 거군요 지금. 또 있어요. 또 있습니까? 중국은 또 있잖아요. 내수가 크잖아요. 네. 우선 내수의 힘으로 먼저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이 기반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지금 2차전이잖아요. 오히려 지금 1차전 때보다 더 버티는 힘이 생기고 있어요. 그때보다 좀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놨고. 그것마저도 한번 겪어봤으니 그럼요. 새로운 카드는 없다. 우린 다 준비해놨다. 대안책이 여러 개가 네, 있군요. 뭐 당연히 이 시기가 길어지면 힘들죠. 다 같이 힘들고 우린 다 죽는 거다 이렇게 하지만 네. 결국에 지금 최악의 상황까지 반영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고 이제 서로 간에 카드를 하나씩 내려놓거나 협상의 물꼬를 조금씩만 뭐 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래도 주가가 완전 바닥이 아니라 그래도 여기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과 방패처럼 아주 격하게 부딪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컴백한 이후에 미중 갈등이 굉장히 심각화되고 있는데 대외 리스크를 안고 있는 중국 증시에 투자해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트럼프 말 한마디에 갑자기 폭삭 또 주저앉을까 봐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트럼프 말 한마디에 폭삭 주저앉는 데가 중국이요, 미국이에요. 어디가요? 네. 오히려 중국은 그렇군요. 지금 네. 트럼프 그래 뭐 그렇게 해. 좀 이런 느낌이고요. 네. 오히려 저는 미국과 중국의 이런 갈등 속에서 네. 예전보다 수혜를 가져가고 있어요, 중국이. 우린 받으면 받았지. 네. 우린 피해 안 본다. 네, 그래서 분명히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의존도를 계속 줄여왔고 네. 그리고 중국 내수에서 더 자기네들 자본으로 클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산업도 많이 키워놨고 네. 자체적인 기술력도 높여놨고 이 내수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군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분위기가 많이 그때와 다르고 일반적으로 저희 생활 네. 필수품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닌 거 없잖아요. 그쵸. 양말 한 짝도 다 거의 다일 1,000원짜리 것 뭐 이런 거를 같긴 합니다. 지금 2,000원 주고 사야 되는데 미국 국민들이 네. 관세를 더 내고 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중국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네, 근데 중국은 사실 미국에서 수입하는 주요 물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들이요? 비행기, 비행기가 이런 음. 것들이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농산물. 근데 농산물은 이제 이미 한번 겪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입하는 거를 많이 거의 브라질이나 다른 나라에서 대체를 시켜놨어요. 그럼 이 구도에서는 어디도 사실 윈윈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버텨볼 만한 그리고 아직 조금 더 힘을 가지고 가는 거는 결국에는 중국이 조금 더 버틸 수 있지 않겠냐. 사실 미국이라고 해서 승자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좀 냉정하게 좀 본다라고 하면 중국도 결코 패자도 아니고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자기 발목을 잡을 확률이 있다. 정우창 연구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나오셨다고. 네. 네. 아니 사실 네. 중국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중국보다는 인도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네. 중국의 리스크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지금 관세 전쟁. 관세 전쟁. 네, 이게 아무래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지 간에. 그리고 또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결론이 날 때까지 네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사실은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피하고 싶은 항목 중에 하나고요. 네. 그 반면에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뭘까요? 수익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발표하면 인도가 너무 앞서갈 것 같아서 발표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아, 오늘 저 말씀을 아껴두고 드려야 계신 되겠어요. 게, 제가. 아껴두고 계신 뭐가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 보시면 한국의 코스피가 있듯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지수들이 수익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7년간, 10년간, 15년간, 20년간 보시면요. 중국이 어디 있습니까? 최하위권입니다. 그에 반해서 인도는 혹시 어디 찾으셨습니까? 인도 정말 글로벌 엄친아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우등생이고요. 이게 우등생이 잠깐 1년, 2년 우등생이 아니라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꾸준히 지금 지난 20년간 그러네요. 1등, 2등을 1, 2등을 놓친 적이 없네요. 없습니다. 그만큼 인도의 경쟁력이 그만큼 뛰어나고 성장을 계속 많이 해온 거죠. 네. 아, 그러네요. 그렇기 지금 때문에 저는 중국 증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수익률. 지금 꼴찌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인도 1등인데 어떻게 인도 어떻게 따라잡을 거야. 약간. 네, 요거는 어머니께 보여드린 조작된 성적표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두 분 다 성적 조작을 하실 정도의 그 성적은 아니셨겠죠? 이거 중국 좀 조작 아닌가? 네. 아니 왜냐면 이 자료 이 출처가 있기 때문에. 살짝 네네. 팔을 안으로 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뭐 괜찮습니다. 뭐 객관적으로 사실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공중받은 대로입니다. 이건. 박세진 연구위원님이 또 방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규모 차원에서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GDP 좀 국가를 따져보면 당연히 1위가 미국, 네. 2위가 중국, 인도는 몇 위일까요? 아 다시 순위 경쟁으로 갑니다. 다시 순위 경쟁으로 갑니다. 인도는 몇 굉장히 위인가? 앞에 있을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네, 뭐 성적 높았으니까. 뭐 독일이나 일본 제외하면 그 다음이 인도가 아닐까요? 네? 5위? 네, 맞아요. 5위예요. 그렇죠. 네, 네, 아, 그런데 이제 규모를 좀 살펴보면 네. 중국이 인도 GDP의 한 4.7배? 애기다. 아 많이 차이가 나는군요. 애기가 맞죠. 그래서 네. 분명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있겠으나 아직 그렇다고 중국이 멈춰 있지만은 않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이 한 60% 정도 규모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G2 끝. 네, 이렇게 G2. 정리. 네.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수진 연구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비유를 하셨어요. 중국에 비하면 인도는 애기다. 네. 맞습니다, 애기. 애기는 성장판이 어떻죠? 열려 있습니까? 아 열려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성장 주사를 안 받아도 됩니다. 제가 아까 성장 처음 주사를.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는 수익률. 수익률의 가장 큰 영향은 성장. 성장. 애기가 성장을 많이 하겠습니까? 중국처럼 큰 어른이 성장판이 더 열려 있어서 성장을 많이 할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중국보다는 가끔은 성장보다는 뭐 스트레칭이나 그렇죠. 등산이나 뭐 이런 다른.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형님이 하던 거 물려받으면 어떻습니까? 네. 돈만 벌면 되죠. 아 제가 그랬습니다. 돈을 벌어야지 주가가 올라간다. 인도 아직은 휴머노이드 소식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없지만서도. 없지만 전기차 있어요, 없어요? 아 공격 전기차 들어갑니다. 있나요, 없나요? 네. 인도 전기차 없잖아. 나왔습니다. 네. 네. 자동차 있습니다. 아 자동차는 근데 있다. 또 점점. 글로벌 대세는 또 전기차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런 굵직굵직한 배터리 있어요, 없어요? 아 배터리 있어 없어. 아직 애기입니다 인도는. 그러니까 만들 수 있다. 아, 이제 할 수도 있다. 향후에 그러니까 네. 어쨌든 저희가 미래 성장 산업에서의 가장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고 있고 네. 기술력을 가져가고 있고 또 글로벌 대표 기업이 있느냐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저는 아직 중국이 우위다라고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아 점점 스튜디오가 유치 빵꾸똥 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없잖아, 배터리 없잖아,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근데 지금. 어쨌든 그런 네. 기업들 잘하는 기업들이 돈도 잘 벌고 주가도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다 전반적으로 지수는 안 좋을 수 있지만 네.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는 그래도 주가 퍼포먼스가 좋다. 그럼 그런 기업에 저희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경제 측면에서는 인도는 절대 중국을 따라갈 수 없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어떤 공격 포인트 있을까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인도가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는 뭐 제도적인 또 문화적인 이런 뭐 빈부격차가 정말 양극단에 있다든지 맞는 말씀을 하셨고 네. 저의 포인트는 그러한 약점들이 인도 주식 시장의 우상향 추세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게 저의 포인트입니다. 아 그런 걸로는 막을 수 없어 네. 우리의 성장세를 이런 거군요. 아니 솔직히 빈부격차가 좀 조금 심한 있고요. 나라긴 하죠. 근데 빈부격차는 네. 한국도 많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 지금 글로벌 추세고요. 네. 근데 사실 인도가 조금 더 빈부격차가 심하긴 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제 한국 언론에서 보는 이제 빈민층이라든지 이런 인도의 모습은 네. 사실은 이제 빈민가의 모습이고요. 네. 아니 근데 세계 최고의 부자들도 또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에 있고 또 맞습니다. 인도인 CEO들도 굉장히 많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특정한 딱 계층에서만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지 전체가 아니라 전체가 견인하는 건 아니고 밑에서 또 끌어내리거나 몇 명이.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다 같이 발전을 하려면 네. 뭐 이제 빈민층까지도 이렇게 다 이용할 수 있는 뭐 인프라라든지 도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좀 빈약하다. 현재는 빈약하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빈약해요. 저는 보고 그 인정, 있거든요. 이건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건 왕성장을 사실이니까. 하려면은 그쵸. 지금 뭐 빈부의 격차도 해소를 해야 하고 할 게 너무나 많군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깔려야 할 인프라들이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맞습니다.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도 출장 가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차 주차난도 되게 심하고요. 네. 뭐 10km, 10분 만에 갈 거를 1시간 걸리고 네. 네, 도로도 울퉁불퉁 파인 데가 되게 많고 왜냐하면 인도 정부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나 이런 것들 이제 인프라를 개선하고 싶어도 많이 못하지만 그래도 10년 전의 인도, 5년 전의 인도보다는 지금 현재 인도 정권이 모디 정부 하에서는 이런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뉴욕인 뭄바이 밖에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360도로 다 공사 현장입니다. 다 개발을 하고 네.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인도 뭄바이는 지금 지하철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이 아직은 없거든요. 네. 근데 지하철 10개 라인을 한꺼번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도 심해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심할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인도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거는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올라오는 약간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베트남에서 그런 경제 성장 모델이 아니라 돈이 있는 중산층 부유층이 초상위 계열로 올라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들이 계속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고 네. 앞으로도 이끌어간다. 카스제도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인도 출장 가면 저 인도 뭄바이에 미래에셋증권 인도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400명 있는데요. 네. 그 400명 중에 한국인 직원 2명, 398명 다 인도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인도인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내부에서 일할 때나 아니면 이제 사람을 새로 고용할 때 이런 카스트가 뭔지 이런 걸 따지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인도가 카스트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비효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점점 인도도 카스트의 영향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도 카스트가 제가 알기로는 4계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도 모디 총리는 밑에서 2번째 계급입니다. 맨 상층 되게 높으신 계급의 분은 카스트가 아니군요. 아니고요. 그거는 그만큼 인도도 달라지고 카스트 있다라는 뭐 결혼할 때라든지 이럴 때 굉장히 따지지만 실제로 내가 능력만 있으면 내가 제일 밑에 있는 뭐 한국의 노비 신분이다라는 카스트 제도 있어도 뭐 사회적 고위직이나 요직이라든지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인도 성장에는 그렇게 큰 부정적인 영향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투자자들이 진짜 궁금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중한 투자금, 그럼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 먼저 투자 방법부터 알아야 되는데 인도 투자에 처음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도 투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인도는 저는 ETF 투자나 아니면 펀드, 인도 관련 펀드를 가입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ETF는 이제 좋은 개별 주식들을 모아서 이걸 지수로 만든 거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우리가 한 종목만 사게 되면 한 종목이 갑자기 무슨 일이 터져 주가가 막 폭락을 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개별 종목 리스크를 줄이는 게 이제 저희는 ETF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국내에서 국내 주식처럼 똑같이 한국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인도 관련된 ETF들이 계속 출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인도 소비재 회사들이 좋다라고 하면 인도 소비재 관련된 기업들, 우량 기업들을 뽑아서 만든 인도 소비재 ETF를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나는 인도 증시가 되게 좋을 것 같아. 네. 그러면 인도 증시 관련된 ETF에 투자를 하게 되는 이런 ETF 투자를 특히 인도를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좀 내가 인도에 대해서 공부가 좀 됐다.
나는 좀 자신 있다. 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종목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제 개별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침 공교롭게도 아직 우리 한국인, 미국인, 인도에 살지 않는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은 네. 인도 개별 종목을 살 수가 없어요 아직은. 아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곧 개별 종목도 거래가 가능할 텐데요. 네. 근데 지금은 개별 종목 거래가 가능하더라도 인도에 대해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차원에서 이제 ETF나 펀드 가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예. 한번 투자를 해보시라는. 그리고 인도 해주신 시장이 것 같습니다. 좋았기 때문에 뭐 펀드 수익률, ETF 수익률도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아 그렇군요. 오늘 한 10분 빨리 끝내고 남은 10분으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은 상해 증시, 선전 증시, 홍콩 증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국 증시에 처음 관심을 가지는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서 중국 증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중국 증시 투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려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해 증시, 선전 증시는 중국 본토 증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국 그냥 주요 도시니까요. 그래서 네. 이거 중국 본토 증시에다가 홍콩 증시. 그래서 이 두 시장에 모두 외국인들이 인도와 다르게 개별 주식 투자부터 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돼, 다 돼. 다 열려 홍매가게 있다. 다 돼. 네, 다 열려 있다. 그래서 이런 큰 기업들, 중국을 대표하는, 중국을 딱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그냥 대표 기업들 많잖아요. 뭐 알리바바도 있고 텐센트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빅테크부터 시작해서 네. 향후의 신성장 산업을 또 테마로 엮은 이런 테마형 ETF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지수형 ETF 이런 것들도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인도도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듯이 또 중국 또한 국내, 중국 본토, 홍콩 증시, 미국 증시에서 다 투자를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개별 종목을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럼 그 종목이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지 아니면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지 또는 예를 들어서 중국 본토와 홍콩 둘 다 상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만 확인하신 다음에 그냥 해외 주식 거래하시는 것처럼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인도 증시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네.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 너무 좋은 업종들이 많아서 네. 좀 고민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갑자기 적으시네요. 박신희 한번 의원님, 네, 한번 갑자기 해보죠. 적으시네요. 저도 좀 생각해요. 네. 고급 정보가 흘러나올 것 네. 같은 느낌입니다. 예. 인도는 내수가 중요합니다. 소비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인도 소비재에 소비재.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인도 소비재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습니다. 인도 많은 소비재 기업 중에서 50여 개 소비재 기업 중에서 우량한 소비재들만 뽑아서 지수로 만든 그렇군요. ETF라서 인도 ETF 투자는 저는 인도 소비재 ETF를 추천드리고요. 펀드는 이거는 사실은 TMI일 수 있는데 저도 지금 가입하고 있는 펀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인도에서 우량한 중소형기업만 모아서 이거를 포커스에 투자하는 그래서 중소형 포커스 펀드. 아까 중국, 인도 애기 비유하듯이 아무래도 작은 기업들이 더 성장을 더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욕심 부려서 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더 선호해서 이제 인도 중소형 포커스 펀드에 가입을 했고요. 하셨군요. 예, 이 중소형 포커스 펀드 같은 이런 펀드들은 사실은 뭐 단기간에 주가 갑자기 안 좋으면 주가 많이 빠지긴 하지만 또 회복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군요. 넘어질 수 바로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오토기처럼. 성장을 자극시키는 예. 요소가 될 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인도는 지금이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애널리스트로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네네. 항상 주가가 고점일 때 전화가 제일 많이 옵니다. 사야 되냐 이거. 예. 항상 우리가 하는 실수죠. 예. 네. 그러다 연락이 잠깐 없다가 주가가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팔아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예. 근데 진 바닥은 뭐냐면 연락이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요. 네. 인도 사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무관심. 이게 바로 진 바닥인데 최근에 잠깐 인도가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약간 그런 국면에 들어가서 지금 이 시점이군요. 예, 지금이 저희 경험칙으로 봤을 때는 좀 편안하게 좀 투자자분들에게 인도를 좀 한 번 더 다시 보셔야 된다라고 너무 이미 말씀을 넘어가시는 네네네. 전 지금 드리는 이제 저의 경험상으로 보면 끊었습니다, 지금 거의. 그렇지만 저의 예. 경험칙이 아니라 인도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네. 경제가 성장하면 주식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다방면에 있어서 네. 역시 중국보다는 인도
인도 갈 때 얼마나 몇 시간 걸린다고 했죠? 8시간 타고 인도 가서? 8시간 네. 환승 2시간, 1시간 반 기다렸다가 또 2시간 비행기 또 타셔야 되니까 12, 13시간 아, 그러면은 뭐 갈 때 한번 저도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짐을 싸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수진 연구위원님. 네. 중국 증시에서 어떤 섹터가 좋습니까? 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또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중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속 미래산업, AI 이런 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의 방향도 지금 그러하고 그리고 중국을 대표하는 과학 관련 테크 기업들도 그 방향을 맞춰서 지금 시너지가 엄청 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 그러니까 빅테크, 반도체, 뭐 자율주행 이런 쪽 아니면 전기차 시장에서도 그냥 1위 중국 내 1위 하는 기업이 글로벌 1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관련해서 종목들 또 기업들을 아실 거예요. 네, 다들 어떤 많이 아실 데인지 거예요. 말씀 안 하셨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다 알고 계실 네. 거라서 네, 이런 기업들 그냥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실 중국 하면 소비, 인도처럼 아. 네, 그래서 중국 하면 소비를 떠오르긴 했는데 최근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옛날만큼 좀 분위기는 좋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가 분위기 좋은 쪽을 계속 찾아본다라고 하면 결국 AI 관련된 이런 관련 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대형주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고 중국이 오를 때는 또 시원시원하게 가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맛을 잊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관련된 ETF, 뭐 테마형 ETF.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빅테크 기업들만 모여져 있는 네. 뭐 ETF라든지 뭐 미국 하면 나스닥 지수를 떠올리는 것처럼 뭐 홍콩 하면 홍콩 테크 같은 쪽 지수를 보시면 그 주요 기업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테크 지수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국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 기업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군요. 네, 1위 글로벌 네. 1위 시장 점유 1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저희가 한번 달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오늘 많이 없었다 하면 1달러 들어주시면 되고요. 아, 너무 많았다. 이제 저 연구위원님하고 연락도 못하겠다. 100달러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데요. 하나, 둘, 셋! 저는 50입니다. 50! 딱 50달러를 네. 들어주셨습니다. 자, 박승희 연구위원님 양으로 가시는 건가요? 96. 96이요? 와. 96. 제가 그래도 연락은 하겠다. 연락은 할 수 있지. 연락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생각이 너무 달랐어. 왜 제가 살을 100에서 살을 뺐냐면 아까 그냥 딱 직관적으로 네. 중국의 GDP 규모가 뭐야? 인도의 4배다. 4배다. 아, 네, 네. 사실 5배에 가까운데 그럼요. 네. 내림해서 4배라고 네, 네. 쳐서 네. 아, 그렇군요. 생각이 많이 다르셨군요. 두 분의 평균 73달러입니다. 아, 그만큼 생각의 차이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치열한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